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비욘드 금수저.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견대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죠.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우리가 금수저를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좋은 길이 바로 늘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대인을 만나면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소중한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대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집 밖에 있는 금수저를 우리는 대인이라 부른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금수저, 주로 집 안에 있는 것이죠. 나의 부모님, 또 형제, 친척, 집 안에 있는 나에게 좋은 혜택을 주는 금수저, 그것도 소중한 것이지만 평생의 삶을, 엄청난 시간의 삶을, 한평생의 인생을 살 때에는 수많은 대인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좌에서 집 밖에 있는 금수저를 대인이라 부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번 강의 때 집 밖에 있는 금수저, 그것이 대인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군복무를 이제 오공수에서 했다고 전에 그랬죠. 특전사에서는요, 혹시 또 이런 얘기에서 거부감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특전사에서 여러 가지 그 시험을 칩니다. 이제 체력 시험. 그 중에 10km를 뛰는 그런 무장구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10km를 뛰는 게 아니죠.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총을 들고, 그렇게 하고 이제 10km를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잠깐 저 자신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는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후부터는 키가 반에 제일 작아가지고 항상 소시민으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친구들이 그냥 반하에 수염 이렇게 나고 형까지 생긴 애들이 저한테 늘 잘해줬어요. 귀엽다고 과자도 주고. 그렇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는 하여튼 상위권에 있었죠. 그리고 하여튼 남부럽지 않은 그런 몸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대학 2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특전사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제 몸이 괜찮다는 걸 느꼈어요. 하여튼 거기에서도 제가 상위 그룹이었으니까. 특전사 그러면 전국에서 제일 몸 좋고 잘 뛰는 사람들이 상위 그룹이 모인 데잖아요. 거기에서도 제가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선착순 하면 제일 앞에, 그 다음에 무슨 특별 대회 하면 제가 대표로 나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0km를 뛸 때 잘 뛰는 사람은 뒤에 갑니다. 뒤에서 뛰어요, 뒤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명이 대열을 맞춰서 뛰는데, 저희는 이렇게 10km를 뛸 때 단체로 뛰는 거예요. 단체로. 그러면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낙오를 하거나 단 한 명이라도 기록이 안 나오면 그 팀은 없는 겁니다. 점수가. 그래서 우리는 점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점수가 좋아야 우리의 지휘관들이 다 진급을 하고 이렇게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점수가 아주 목숨보다 귀합니다. 거의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이라도 낙오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 데리고 가야 돼. 낙오 막 이렇게 퍼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이 낙오하는 사람은 항상 뒤로 처지게 돼 있어요. 살살 이게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제 뒤로 살살 옵니다. 저는 항상 뒤에 있었어요. 뒤에서는 앞에서 이렇게 낙오해서 오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으려면은 못하는 사람은 앞에 가서 뛰고 조금 자신 있는 사람은 뒤에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한 사람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처진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간부급 사원들이 다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전날에 이렇게 술을 먹었거나 이런 사람들은 막 처집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 막 이렇게 낙오를 하고 막 이제 쓰러지려고 할 때에
뒤에서는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철저하게 분업으로 도와줘야 돼요. 분업 체계로. 한 사람이 도와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뛰는 중이기 때문에 내 한 몸도 뛰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처지는 사람을 혼자서 다 도와줄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쭉 나눠요. 어떤 사람은 총을 이렇게 그 사람이 걸친 총을 대신 들어줍니다. 저는 이제 총을 제일 많이 들어줬어요. 총이 제일 간편해요. 근데 몸이 더 좋은 사람들, 더 뭐 힘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그 처지는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제 밀어주는데 그 혼자 미는 게 아니라 옆에서도 밀고 또 뒤에서도 한 서너 사람이 이렇게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 그 힘이 더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고 있는 그 짐을 내려가지고 한 2명 내지 3명이 이렇게 같이 들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처지면 어마어마한 그 지장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한 사람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늘 이렇게 뒤에서 뛰고 자신만만했는데 어느 날 처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 제가 무슨 철인 경기인가 그 대표로 나가가지고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이렇게 그 10km를 뛸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안 했죠. 저는 늘 잘 뛰었으니까. 제가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늘 잘 뛰니까 하고 뛰었는데 아차, 내가 어제 철인 경기 여러 가지 참여해가지고 내 몸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날 저도 낙오를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밀어줬죠. 근데 막 이제 뭐 힘이 빠져 낙오를 하는데 뒤에서 살짝 손만 대줘도 굉장한 힘이 됩니다. 물론 완전히 퍼져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막 간당간당하게 나의 생명력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뒤에서 살짝 밀어주면 굉장한 힘이 돼요. 이제 저는 거기에서 이거를 대인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살짝이라도 밀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뒤에서 남을 도와주겠어요? 뭐 나는 늘 기부만 하는 것이 인생인가? 그게 아니죠. 뒤에서 남을 도울 때에 나에게 엄청난 기쁨과 자존감과 나 자신에 대한 뿌듯한 그 자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긍정적인 뭐라 그러나 자의식,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견대인이라고 아까 대인을 얘기할 때에 그 대인이 나를 도와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나 스스로도 남에게 작은 모습으로라도 대인이 될 때에 나에게도 큰 내 자의식, 내 자존감, 내 자아에 놀라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제 뭐 약간 제 자랑도 있었는데 이건 접고 이제 얘기를 진행합니다. 내가 막 낙오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살짝만 밀어줘도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저의 이렇게 이전 일을 생각해 보니까 삶이라는 것이 몸에 짐을 지고 뛰는 바로 그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 하나 편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짐을 지고 뛰는데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맨몸으로 10km를 뛰어도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짐을 지고 총을 메고. 근데 삶은 편안하게 자동차 운전, 스포츠카 운전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때 그 강남에서 청담동에서 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다 부자였어요. 근데 그 부잣집, 상상을 초월하는 부잣집이죠. 그 부잣집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 가정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 부잣집인데 단 한 집도 행복한 집이 없어요. 우리는 저렇게 부자니까 행복하겠다 생각해도 가보면 다 얼굴이 찌푸려져 있고 가진 게 많아가지고 임대업 하는 사람들 많아요. 큰 빌딩 같은 거. 그 임대업은 얼마나 좋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한 달에 착착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또 재밌는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도 제때 돈 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돈 달라고 해주고 또 그냥 여러 가지 말썽 부리고
또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지.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짐을 지고 먼 거리를 뛰는 경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0km를 뛸 때 어떻게 돼? 내 마음이 그냥 확 쓰러져 버릴까? 자빠져 버리고 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내 목에 그냥 막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죠. 그렇지만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서 살짝 누구라도 뒤에서 밀어주면 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가 바로 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인은 우리 집안 형편, 부모님의 경제, 부모님의 지위만 대인이 아닌 것이죠. 집 밖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무수한 대인이 있는 것입니다. 금수저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내가 금수저를 갖췄어. 이전 강의에서 얘기했죠. 내가 호랑이야, 곰 새끼야, 이런 그 맹수의 새끼를 우리 커브라고 그러죠. 우리 시카고 커브스 그러면 상징이 곰이죠. 맹수의 새끼, 그야말로 이거 동물 중에 금수저죠. 그러나 곰이 부모하고 어머니하고 한 2년 살다가 자연으로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에게 배운 것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어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곰이라는 이 거창한 몸만 가지고 자연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때로는 늑대를 만나기도 하겠죠. 때로는 굶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병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 모든 수많은 경우의 수에서 배우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열심히 살아남지 않으면 곰도 곰으로서의 삶을 편안하게 마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금수를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평생의 삶에서 대인을 만날 줄 알아야 됩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죠. 내 다 살았어. 나 이제 그냥 있다가 죽을래.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 나에게 생동감이 있는 삶, 살아 숨쉬는 삶을 살려면 끊임없이 노인이라 하더라도 대인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인의 대인은 누굽니까? 노인의 대인은 노인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대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노인의 대인은 뭡니까? 끊임없이 독서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또 익히는 바로 그 독서에서 만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노인의 대인이 되겠죠. 노인도 끊임없이 대인을 만날 수 있어야 그의 말년의 삶도 살아있는 삶, 발전해 나가는 진행형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좌는 금수저이거나 금수저가 아니거나 그 금수저를 넘어서기 위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대인을 저는 집 밖의 금수저라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과연 여러분들 내 주변에 어떤 대인이 있을까요? 대인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숨은 그림 찾기라는 말로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숨은 그림 찾기. 그림은 그려져 있지만 쉽게 우리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나 그림 안에는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 숨은 그림 찾기 많이 했죠. 대인은 일단 우리 눈에 쉽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대인은 있는데 내가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는 보지만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본다, 이거 내 눈에 그냥 감각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어떤 존재가 내 주변에 있고 내가 어떤 존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깊이 알면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내 주변에 내가 눈을 비비고 생각하고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바로 이 대인을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주변에 있는 대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계속 앞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